혹시 요즘 들어 기억이 가끔씩 희미해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방금 전 들었던 이야기가 금세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괴롭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점점 흐려지는 기억일 것입니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들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5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억을 지키고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책 읽기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운동과 독서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정말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저는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운동하는 노인과 책 읽는 노인 중 누가 치매에 잘 걸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뇌가 더 젊어지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주고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김현욱 의학 컨설턴트입니다. 30년 넘게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며 치매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운동과 독서 둘 중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뇌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은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독서를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우리 뇌의 하드웨어를 지켜줍니다. 하드웨어라 하면 뇌를 이루는 혈관과 세포를 뜻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새로 전기 배선을 깔아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독서는 뇌의 소프트웨어를 단단하게 합니다.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며 상상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감정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힘도 길러집니다. 즉 운동은 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독서는 뇌의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동만 해서는 뇌의 하드웨어는 좋아지지만 정작 그것을 활용할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독서만 해서는 사고 능력과 감정 표현은 좋아지지만 기초 체력이 약해져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할 때 뇌는 마치 새로 산 컴퓨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30분씩 일주일 5번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훨씬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 이상 젊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운동과 독서가 각각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치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자극을 주면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해법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책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좋은지, 두 가지를 어떤 시간대에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기억력 저하나 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혈류입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처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크게 늘려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로 흐르는 혈액량이 평소보다 28%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중요한 창고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창고가 점점 작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은 그 속도가 확연히 늦춰집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을 통해 해마의 부피가 다시 커지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변화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72살의 이모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운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자꾸 흐려져서 큰아들의 생일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두려운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갔습니다. 3달이 지나자 15분을 걷더니 걸을 수 있었고 반년이 되자 30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렵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장보기 품목을 한 번에 다 외워오고 손주들의 이름과 학교 행사 날짜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이 사례처럼 운동은 단순히 근육과 심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억 능력을 되살려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뇌세포의 연결을 돕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의 비료라고 부르는 이 단백질은 운동을 하면 크게 늘어납니다. 이 단백질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고 새로운 회로를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 단백질 수치가 45%나 높았습니다. 운동은 또한 기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 뇌의 활동이 위축되고 기억력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공간 기억력의 향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길을 잃거나 물건을 둔 자리를 잊어버리는 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새로운 산길을 쉽게 외우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산책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다시 길을 잘 찾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무조건 힘들고 땀이 많이 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관절이 상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살짝 땀이 배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40분 걷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뇌 건강에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약물 치료 못지않게 강력한 효과입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걷기는 오히려 전신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운동의 힘은 수면에도 이어집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밤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고 다음날 집중력과 기억력이 올라갑니다.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잠을 자는 동안 제거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더 원활합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잠이 안 와서 힘들어 하시거나 기억력이 약해져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혈류를 늘려주고 새로운 세포 성장을 돕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수면까지 개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10분만 걸어보시라고. 10분을 30분으로 늘리고 30분을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운동이 뇌의 혈관과 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면 독서는 뇌의 언어와 감정 회로를 단련시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의미를 해석하고 머릿속에서 장면을 떠올리고 다시 기억하는 복잡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뇌 전체를 두루 자극하는 일종의 두뇌 체조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어르신들은 기억력 검사에서 또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활성도가 젊은 사람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고 측두엽은 언어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즉, 책 읽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활동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김모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더욱 꾸준히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글씨로 된 소설을 읽다가 점점 다양한 책을 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독서를 꾸준히 한 지 반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장보기 품목을 잊지 않고 챙기고 손주의 학교 행사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풍부해졌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손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인지 예비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인지 예비력은 뇌가 손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정보와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뇌의 회로가 풍부하게 쌓입니다. 이 회로가 많을수록 뇌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치매에 더 늦게 걸리거나 증상이 덜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효과는 감정 지능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실제로 장기간 독서를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신문을 정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상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나중에는 신문 기사를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대화가 훨씬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외로움이 크게 줄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활발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 역시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 나가는 과정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짧은 영상이나 기사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주의 집중 시간이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30분 독서를 실천한 그룹은 집중력 검사에서 28%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독서는 또한 뇌의 언어 능력을 확장합니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접하면서 어휘력이 늘어나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기 능력을 넘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힘이 됩니다. 언어가 풍부해지면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동하면서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는 점점 더 탄탄해집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작은 책 한 권을 선물해 보시길 권합니다. 책은 단순히 활자로 된 종이가 아니라 마음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뇌를 깨우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잠들기 전에 단 한쪽이라도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히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르나 내용에 상관없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철학서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동화책이나 잡지 기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너스는 대화 능력입니다. 책 속에서 얻은 지식과 감정은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집니다. 자녀나 손주와 이야기할 때 풍부한 표현과 새로운 주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뇌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풍부한 회로가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이 있는 분들은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운동이 몸과 뇌의 기초 체력을 다진다면 독서는 사고와 감정을 단련해 뇌를 더욱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독서는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의 구조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책을 펼치면 뇌는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동과 독서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운동은 뇌의 혈류를 늘려주고 새로운 세포 성장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마치 집의 배관과 전선을 교체해 전기가 원활히 흐르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기억력이 향상되고 기를 잃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뇌 속의 노폐물이 청소되어 다음 날 더 맑은 머리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서는 뇌의 언어 능력과 감정 지능을 강화합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또한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접하면서 어휘력이 늘어나고 사고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독서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운동은 하드웨어를 강화합니다. 혈관과 세포라는 기초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회로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회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뇌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은 65살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운동만 꾸준히 한 그룹은 평균 뇌 나이가 8살가량 젊어졌습니다. 독서만 한 그룹은 6살가량 젊어졌습니다. 즉, 둘 다 효과는 있었지만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운동 그룹에서는 기억력과 공간 인지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등산길을 쉽게 외우고 장보기 품목을 잘 기억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독서 그룹에서는 언어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두드러지게 좋아졌습니다. 손주와 대화가 늘어나고 사회 모임에서 활발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두 방법이 서로의 빈틈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운동만 하는 분은 대화 능력이나 감정 표현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독서만 하는 분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오래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운동과 독서 각각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5살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기억력은 좋아졌지만 가족들과 대화할 때 표현이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김모 할머니는 매일 책을 읽으면서 풍부한 이야기를 했지만 체력이 부족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쉽게 피로를 느꼈습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하면 운동과 독서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교 지점은 수면입니다. 운동은 신체 피로를 통해 깊은 잠을 돕고 뇌의 청소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독서는 정신적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습니다. 즉, 같은 수면의 질 개선이라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효과를 수치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치매 위험이 약 45% 줄어들었습니다. 독서만 한 그룹은 약 37% 줄었습니다. 두 가지 다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운동이 조금 더 강력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낫냐를 따지는 것보다 내 생활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책을 잘 읽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단 한쪽이라도 책을 펼쳐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과 독서를 따로 했을 때도 효과가 뚜렷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한 손으로만 박수를 치다가 양손을 함께 마주쳤을 때 커다란 울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팀은 65살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를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운동만 꾸준히 한 그룹, 독서만 꾸준히 한 그룹, 운동과 독서를 함께한 그룹,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치매 위험이 45% 줄었습니다. 독서만 한 그룹은 37% 줄었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은 무려 82%까지 감소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병행 그룹에서는 단순히 수치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기억력은 평균 30% 이상 향상되었고 집중력은 25% 개선되었습니다.
언어 능력은 40% 가까이 높아졌으며 문제 해결 능력 역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즉 머리 회전이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살 정모 할머니는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저녁 30분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6달 뒤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이전보다 32% 높아졌고 집중력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MRI 검사에서 뇌의 위축이 줄어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지금도 이 습관을 이어가며 일상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85살 박모 할아버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고생했는데 아침 산책과 저녁 독서를 병행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10분도 걷기 힘들던 분이 이제는 30분 산책을 거뜬히 하고 밤에는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도 생겼고 가족과의 대화가 풍부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슈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독서는 뇌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좋아질 때 뇌는 비로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즉 운동과 독서는 함께할 때 완전한 뇌 건강 전략이 됩니다. 이중 활성화 요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간단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30분 이상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운동을 해볼까, 독서를 해볼까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움직여 뇌에 신선한 혈류를 보내고 저녁에는 책을 통해 감정과 언어를 자극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분 걷기와 10분 독서로 출발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기억력이나 집중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가 뇌를 지키는 두 축이라면 식단과 생활 습관은 그 토대를 단단히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독서를 꾸준히 해도 먹는 음식이 뇌를 해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식단을 더하면 뇌는 훨씬 빠르게 젊어집니다.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3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뇌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 3회 이상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견과류나 아마씨 같은 대체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에는 뇌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방울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뇌세포 보호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간단히 곁들이는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셋째는 단백질입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뿐 아니라 뇌에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 성분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과 집중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넷째는 통곡물과 채소입니다. 흰 쌀밥이나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이들은 서서히 소화되면서 뇌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색깔이 진한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수면입니다. 밤마다 8시간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뇌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운동과 독서를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명상이나 호흡 훈련 같은 간단한 방법을 생활 속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습관이 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생활은 뇌를 빠르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뇌 자극을 크게 늘려줍니다. 독서 모임이나 걷기 모임은 운동과 독서를 동시에 실천하면서 사회적 교류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뇌 건강을 위한 3가지 기둥은 운동, 독서, 그리고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뇌는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과 독서가 뇌에 주는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늘려주고 새로운 세포를 키우는 하드웨어 역할을 합니다. 독서는 언어와 감정을 자극하고 사고를 깊게 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병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30분 독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까지 더한다면 뇌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 동화책 한 편 읽기, 방울토마토 몇 개 먹기.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